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또 시장이 좀 크게 출렁거리죠. 그래서 오늘 또 IM증권 이영훈 이사님 나오시는 날이어서 시장 얘기 또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 이사님 또 말씀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뉴욕 시장은 어제 급락을 하고 오늘 새벽에는 보합권이긴 한데 어쨌든 기세는 많이 주춤하지 않냐. 뭐 이틀만 가지고 판단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일단 뭐 오늘 뉴욕 시장 결과 총평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저께 얻어맞은 거가 이제 워낙에 컸고 그렇죠. 막판에 이제 투매 나왔다 하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자연스러운 반등도 좀 시도가 됐었던 것 같고요. 네, 기술적 반등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나온 지표들 자체가 이제 예전 같으면 호재로 인식됐을 것 같은데 GDP도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높게 나오고 3.1%. 네. 아유 참. 미국이 이렇게 잘 나갈 거라고는 제가 좀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는 상상을 못했었던 우리가 3% 하면은 우습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경제 그렇죠. 우리 성장률이. 예, 근데 지금은 우리가 2%가 안 되는 분위기에서 미국이 3%라고 그러니까 약간 좀 괴리감을 좀 느끼기는 하는데 그런 지표에다가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예상보다 또 적게 나오고 네. 골디락스 얘기 또 나올 만도 한데 그렇죠. 지금 이제 포커싱 됐던 거는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하는 게 좀 어려워지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보여지니까 이제 약간 혼조세가 계속되고 있고 오늘 아마 그 PC 지표 발표 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 선물 옵션 만기 미국이 예. 네, 그 여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변동성이 여기서 잦아들 거냐 아니면은 조금 더 커질 거냐 하는 거는 오늘 지나가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그냥 계속해가지고 미증시 관련해가지고 12월 들어서 제가 아예 접근을 지금 못하게 막고 있다고 했던 것도 쏠림 자체가 지나치게 과하다. 네. 과한 지표들이 너무 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좀 경계를 좀 하자는 취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는 결론적으로는 뭐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당장, 그러니까 지금 끝난 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오늘 밤, 내일 새벽 미증시가 향후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에 대해서 이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 마지막 날인 내일 장이 뭔가 그런 방향성을 조금 가늠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네. 보신다는 거구나. 네. 예. 만약에 내일도 장이 조금 뭐 부진하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도 포지션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 없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좀 확 눌렸으면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장기적으로 더 좋아지려고 그러면 조정을 받고 가는 게 맞는 거지. 그렇죠. 이게 간당간당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이게 숨이 자꾸 조여오잖아요. 근데 조여오는 그 불편한 투자를 하는 거는 건강에도 좋지 않지만 이게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주식을 갖고 있어도.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정을 받을 때 제대로 한번 받아주고 다시 한번 올라갈 때 기회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정의 말씀은 대략 한 10% 정도 수준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그게 보통 이제 고점 대비해 가지고 10% 이상 빠지면은 이제 진짜 조정 들어가고 추세 하락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레인지 내에서 버텨주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흐름으로 왔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는 지금 저 주식은 트럼프 2년 차 정도까지는 볼 생각인데 확 빠졌으면 좋겠어요. 더 사시려고? 네. 네. 사실은 그런 아마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라는 회사가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던 전기차 회사라는 인식은 이제 올 들어서 거의 뭐 확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이 완전히 그야말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테슬라라는 이 회사 자체에 대한 성격이 그런 회사들의 어떤 흐름 같은 부분들도 좀 있겠고 오늘 이사님 사실 제가 오늘 나오시는 거를 뭐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 될 수 있긴 한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니까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요즘에 좀 미국 경제,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나 뭐 우리 경제를 떠나서 합쳐서죠. 뭐 결국은 글로벌 경제나 미국 경제나 대단한 그런 뭐 표현이 조금 센 데는 대공황 얘기까지 나올 정도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또 뭔가 불안감이 좀 커지실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일각에서 이렇게 일부 이제 거시 쪽 전문가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것들이 좀 있어서요. 혹시 뭐 이사님도 유튜브 하시기도 하고 유튜브 보시기도 하실 테니까 그런 것들 접하시면서 혹시 뭐 그냥 드시는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 뭐 워런 버핏이라든지 이제 소위 말해서 구루로 분류되시는 분들만큼의 어떤 역량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험했었던 거하고 저도 제 스스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공부를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하다 보면은 제가 몇 가지 이제 제 개인의 어떤 지표 같은 거를 많이 참고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할 때 일단 제가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종목을 픽해가지고 들어갔는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손실을 보는 빈도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저는 좀 기계적으로 현금을 늘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공학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건 물론 매크로도 보기는 하는데요. 지금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 글로벌 전체 경제를 놓고 보면 매크로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전 금융위기 직전 단계하고 유사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반드시 또 똑같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또 그럼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의존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도 팬데믹 나기 전에 3월 달에 이제 완전히 폭락장이 왔었는데 네네네. 저는 현금을 11월 달부터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근데 전에. 사실 왜 늘렸냐면 제가 알고 늘린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종목을 픽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확률적으로 손실 보는 횟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도 제가 이데일리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8월 달부터 현금 비중 계속 늘고 있다는 말씀을 그렇죠. 드렸고 저희 시간에도 많이 말씀하셨죠. 주식을 픽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주식이 계속 이제 과하다 해가지고 바이오 방산 줄여버렸고 정리해버렸고 이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포지션은 굉장히 미량만 갖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자체가 뭐냐면은 다른 주식을 보면서 픽을 하면은 그 주식이 이전 같으면은 이제 수익과 손실을 갖다 비교하면 수익 구간이 좀 많을 때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구간인데 그렇죠. 손실이 좀 늘어난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이게 제가 시장을 제대로 적응을 못했거나 아니면 뭔가 시장 자체에서 경고 시그널이 나오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현금이 많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좀 시장을 큰 틀에서 어떻게 좀 접근하셔야 될지 좋은 좀 조언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시장 얘기를 조금 더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연준의 행보가 상당히 매파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서 잠깐 뭐 대략적인 뭐 방향성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내 증시 말씀이신가요? 뭐 국내 증시, 해외 증시, 뭐 일단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말씀하셨으니까 국내 증시 쪽으로 좀 포커싱을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그 다음에 뭐 인도 할 거 없이 그동안 오래 좋았던데도 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인도도 빠지고 요즘 있거든요. 많이 떨어지네요. 네. 그 얘기는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다들 수익도 많이 실현을 했으니까 빠지는 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담을 느끼는 자금들이 다른 데가 되질 않으니까 미국을 바라보게 되고 미국 쪽으로만 자금이 쏠렸던 게 최근에 지금 과하게 쏠렸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뭐 올해 내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불리한 상황에다가 정치적인 불안정성까지 또 발생이 되는 바람에 지금 환율까지 좀 불안하고 환율 불안함이 여타 국가들 대비해서 좀 과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증시 자체가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여기에 이제 국내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사실 금투세 이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국장을 좀 떠나게 되는 몇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 폐지했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거든요. 나간 돈들은 일단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쵸, 네. 그다음에 미국 증시는 어쨌든 여태까지 사놓으면 결국은 수익 나더라라는 이제 맹신, 뭐 믿음 이런 것들이 지금 생긴 상황에서 쉽게 돌아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저변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유입될 환경이냐를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금투세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저께 공청회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어제 민주당에서 주재해서 하더라고요. 네, 거기도 저도 이제 대충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좀 보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거는 그 주주 보호, 그러니까 오너가 아닌 일반 주주들의 어떤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식이든 갖춰져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 내지는 요구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최근에 증시가 급락을 할 때 우리는 그 글로벌 증시 영향도 받고 내부적인 영향도 받았던 데다가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이제 가미가 되면서 덧빠지다 보니까요. 한 가지 달라진 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은 해봐야 되지만 예탁금이 은근히 늘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식을 투자하려고 사람들의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씩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 아니에요? 기회를 보는 자금이 조금은 들어온 것 그러니까요. 같다. 또 한 가지는 네. 올해는 지금 대주주 요건이 50억입니다. 인당.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사실 불확실해가지고 또 막 연말까지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대주주와 관련돼 가지고 지분을 좀 줄여야 되거나 정리해야 될 주식은 몇 개 빼고 올해 뭐 10배 올라갔던 그 알테오젠이라든지 네, 뭐 네, 이런 네. 주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몇 개를 빼고는 사실 이제 대주주 여건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또 이제 현재 없는 상황이고 네. 또 한 가지 제가 신용 잔고를 계속 보셔야 된다고 예,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드렸는데 계속 줄기만 하던 신용이 최근에 조금 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준다는 얘기는 뭔가 시장에 계속 매물이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얘기. 강제로 청산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 시장에 질려가지고 정리해버리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이게 원래 증시가 급락을 하잖아요. 그럼 신용잔고가 먼저 급하게 빠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빠지고 나서 사실 바닥 찍기 전에 신용잔고가 갑자기 확 늘어날 때가 있어요. 네. 그게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가에 사겠다라고 네, 하는. 근데 그 자금들이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아주 유의미하진 않는데 이제 그 신용잔고가 약간 늘어나는 느낌은 좀 보입니다. 그래서 낙폭이 워낙에 컸었던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 그 잔고가 플러스로 반등이 된 시기가 공교롭게도 금투세 폐기 시점하고 그 이후부터가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신용잔고가 털리는 구간에서는 삼성전자 주가 빠지니까 삼성전자 사셨던 분들도 손절을 하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 그런 물량들이 나왔었다고 그러면 지금 조금 늘어나는 것들은 시장에서 버려졌던 개별 종목이라고 분류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 쪽으로 해가지고 좀 매수세가 바닥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셔서 하나 더 제가 평소에 좀 갖고 있던 생각을 좀 말씀을 이제 여쭤보면 금투세 문제, 그다음에 밸류업 문제, 아직은 뭐 왔다 갔다 좀 이렇게 썩 뭐 마뜩치 않은데 어쨌든 밸류업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상법 개정안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좀 계속 보고 있는 게 이스페타시스라든가 엊그제 오스코텍 얘기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고려한 상황도 그렇고 뭔가 이제 그 전에 뭐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이런 것들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말든 별로 기업들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주주들만 애만 타고 속만 타고 했던 상황들이 지금은 요즘에는 주주들이 가만 안 있잖아요. 뭐 요즘엔 굉장히 연대가 세졌어요. 또 그거를 중간에서 이렇게 결집을 시켜주는 그런 회사들까지 생길 정도니까 이런 어떤 상황들, 한국에서의 상황들. 이게 종국적으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소위 말해서 선진 시장으로 이렇게 좀 체질이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일방적으로 당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자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해봤자 끽해야 지분 0.0몇 프로, 1%도 안 되는 지분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손실나고 혼자 화나고 회사에 전화해서 욕 한 번 하고 끝나는 그런 패턴이 과거였었다면 그게 다였잖아요. 방법이 없었다면은 네.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또는 그 다음에 그동안에 해외 증시 특히 미장이 제대로 돼 있다 보니까 미장을 보면서 이건 문제 있구나. 미장에서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소송이 들어가게 되고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구조가 되는데 왜 국내 증시에서는 사실 이게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주식회사라고 하는 게 지분만큼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네. 한 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만큼은 그 회사에 오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대우는 없고 지분 뭐 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은 지분 뭐 많아야 뭐 10몇 프로, 20%, 30% 그 레인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분의 전체 100%를 다 행사하듯이 권한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제 자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또 앞에서 이제 끌어주는 그 주체들이 나타나기 예.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된 이제 이건 선진 증시로 가는 게 저는 선진 증시로 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선진 증시는 세금을 매겨서 자연스럽게 선진 증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게요. 이런 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도 아까 저도 이제 뉴스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고 그거를 실천하겠다.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회사의 주가가 확실히 이런 차이점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러면 우리 시장에 대한 이 마음을 좀 결국은 우리 시장에서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 우리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이 움직임 자체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저는
이 움직임의 끝단에서는 명확한 보호책하고 그다음에 그 처벌과 관련되어 있는 대책이 확실히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일들도 생길 수 있고 경영 외적인 그렇죠. 고민도 있을 수 있다고 비용도 생각을 더 들어갈 하지만 수 있고. 최근에 몇몇 기업이긴 하지만 하는 행태들을 보면 저도 화가 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 50억까지 아마 오너 특수관계인이 매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 달 전에 사전 신고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누린 얘기하시는 거죠? 한 주 빼놓고 그 예. 경영진 전부가 무슨 사정에 의해 가지고 네.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 주가가 그거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냥 네. 앉아가지고 또 얻어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주가가 그 중간에 열심히 또 IR을 하잖아요. 주가를 부양을 또 시켜요. 또 보면. 네.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경영진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 고충을 호소하기 전에 투자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너희들을 같이 안고 가고 같이 보호하고 이익을 갖다가 확실히 개런티 해주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그런데 이게 힘들어라고 얘기하면은 얼마든지 네. 이게 지금 뭐 사모펀드라든지 헤지펀드가 무리한 요구한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을 버는데 2,000억 배당해라 갖고 있는 돈 빼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요구한 사모펀드들 많거든요. 많죠. 그거 통과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바보 아니잖아요. 투자자들이.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경영을 똑바로 하고 잘하면 왜 투자자들이 뭐라고 하냐. 네. 그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20년 됐죠. 코스닥 그 반도체 관련주 중에 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도 좀 촌스러운 회사인데 이름 딱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회사 얘기하는구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 제 기억으로 그 회사 주가가 2만 원인가 얼마 됐던 회사인데 그 회사 주가가 올해 20만 원 넘게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불과 한 15년 정도 사이에 이제 10배 이상 뛰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뛰었는지 저도 깜짝 놀라서 나중에 살펴보니까 딱 그 주주원원 정책이더라고요. 배당 매년 30%씩 꾸준히 하고 성적도 실적도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회사 주가는 정말 미국에서 미국 주식들 보는 것처럼 정말 지난 20년 동안 우상향을 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몇 기업들 뭐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이런 회사들도 좀 그렇고 몇몇 회사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이 좀 더 많아진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도 좀 더 좋아지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그래서 좀 말씀 나온 김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다시 시장 얘기로 돌아와서 환율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50원 어제 결국은 넘어섰고요. 오늘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좀 이제 고점을 찍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저께 제가 내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별로 요즘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동향 체크하고 매크로 이런 거 보고 물론 그 매매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주로 원달러 환율 동향을 많이 체크를 하거든요. 시장 개입이 너무 노골적입니다. 제가 차트를 그 정도예요? 가져왔는데 네, 좀 나오네요. 저거 이제 장 개장하면서 그 원달러 환율 급등했던 거, 빨갛게 급등했던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지금 바로 음봉 맞았던 거예요. 저게 정상거래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진짜 이 장대 양봉 다음에 바로 장대 음봉이네요. 자,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 중간쯤에 나오는 그림 있잖아요. 한 번 또 있네요. 저거 장대 음봉 크게 나졌잖아요. 네. 저거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저 시점이 엔화도 약세였고요. 위안화도 약세였고 다른 통화 다 약세인데 근데 원화만 우리만 강세였다는 강세였다는 얘기잖아요.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지금 왜 그랬을지는 짐작은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냅뒀었으면 다시 한번 저거 고점으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처음에 세게 때려가지고 확 눌러놓으면 나중에 올라오더라도 그렇죠. 그 레인지 못 벗어난다. 그렇죠, 그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원달러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보여주는 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여전히 상방 압력이 강하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맞죠. 지금 뭐 사실은 연준이 조금 도와주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연준이 도와주기는커녕 뒤통수를 확 치고 가버리는 느낌마저 들어서. 근데 지금 1,450원 일단 우리가 넘어선 거잖아요. 일단.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소위 말해서 1,500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정사실로 해야 될까요? 그거를 뭐 얼마 선을 긋고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사실 트럼프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을 봐가지고는 달러 강세를 계속 유지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 전까지는 지금의 어떤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집중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당분간은
달러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나중에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건 그 뒤에 얘기일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럼 지금 당장에 놓고 봤을 때는 얼마를 상단을 놓고 넘느냐 안 넘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통화의 어떤 추세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통화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뭐 1,450원을 딱 또 상단으로 놓고 이게 보면은 1,400원 상단 잡았다가 뚫리니까 1,430원 잡다가 뚫리니까 또 50원 잡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전체 어떤 글로벌 통화들의 어떤 흐름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좀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도 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어저께 발표 났었던 게 보면 국민연금 통해 가지고 한 500억 달러 정도 또 환 관리에 또 이제 자금 투입하는 거 관련해서 여지를 얘기가 만들어 나왔잖아요. 놨죠. 예. 사실 그거 후대에 죄 짓는 걸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이미 1,380원, 90원, 1,400원, 1,430원에서 방어했던 거는 손실이잖아요. 다. 그렇죠. 그게 얼마일까요? 지금 손실을 환산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조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게 전제가 되지 않는 이상에선 이건 거의 손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밑빠진 돈에 물붓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우리가 어차피 기축통화국이 아니라고 하면 전체적인 흐름은 조금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가이드를 딱 정해놓고 우리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제 1,450원은 무조건 막아 이래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흐름에 맞춰가지고 1,500원도 저는 그래서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그랬던 가격대 이런 거에 너무 그렇게 우리만 사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사실 금융당국에서 외환당국에서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글로벌 통화 흐름하고 맞췄을 때 우리만 유독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렇지는 해야 않아요. 되지만 그게 그렇지는 아니라면 네. 조금 유연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유로가 한 1.3%, 우리가 1.1%. 물론 이제 우리가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 보면 좀 더 환율, 그러니까 워낙 하락세가 좀 크긴 했습니다만 아주 뭐 이렇게 2배, 3배 차이는 아니긴 했었습니다. 그런 점들 좀 감안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제 우리도 이제 주말이어서요. 주말에 좀 우리 투자자분들 마음 편하게 또 좀 지내시려면 다음 주 짧게 어떤 식으로 좀 대비하면 좋을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좀 종목 장세 분위기인데 뭐 종목을 고르는 게 좋겠다라든가 뭔가 저 이사님 뭐 조언 한 말씀 짧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대형주 그러니까 지수와 관련된 것보다는 이제 종목 장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터무니없는 중소형주 이런 것보다는 일단 내용이 되는 회사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내년도 증시를 개인적으로는 역시 종목 장세 쪽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종목 장세 패턴이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럼 자동차는 포기하고 뭐는 포기하고 이게 아니고요. 네. 그 안에서도 또 주도주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조선주 내에서도 예. 갑자기 그동안 좀 버벅거리던 기자재 회사들이 최근에 갑자기 급등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엔진 주식들이 또 상당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그 내에서 순환매가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전히 내년에도 좋아지는 회사들 많습니다. 근데 특히 버려진 회사들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버려진 듯하지만 실적 이런 것들은 탄탄한 네, 회사들. 네. 종목 장세 얘기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사님하고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계속 앞으로도 가져보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